니콜 키드먼이 톰 크루즈에게 푹 빠졌을 때 톰 크루즈는 이미 결혼 3년차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타는 사랑은 한 영화의 오디션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신인 배우였던 니콜 키드먼은 오디션장에 들어서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캐스팅 디렉터들 옆에 톰 크루즈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막 20살을 넘은 그녀는 당시 생각지도 못한 톱스타가 직접 자신의 오디션을 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번쩍 일어서서 니콜 키드먼에게 악수를 청했고, 안 그래도 오디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던 니콜 키드먼은 오디션 내내 톰 크루즈가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에 더욱 긴장해 평소 실력의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완전히 망쳤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할리우드 데뷔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낙담하고 있던 그날 밤, 니콜 키드먼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디션 합격 통보 전화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날 그녀를 유독 마음에 들어했던 톰 크루즈가 상대 역으로 니콜 키드먼을 원한다며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콜 키드먼은 폭풍해질 줄 아는 레이싱 영화에서 톰 크루즈에게 서서히 빠져드는 의사 캐릭터를 연기했고,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며 니콜 키드먼은 그렇게 처음으로 할리우드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 시기 전 부인인 미미 로저스와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니콜 키드먼과 바로 그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영화에서 공동주연을 맡으며 영화계에서의 활약도 이어갔죠. 이 영화는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한 서부극 파 앤드 어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CG 없이도 스케일 큰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광활한 평야에 수백 마리의 말들이 달려나가는 이 장면도 CG가 아니라 직접 엑스트라들이 말을 타고 달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동원된 말은 900마리에 달했으며 워낙 격렬하게 달리는 장면이었다 보니 엑스트라 중 4명이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이 부부가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요 부위만 바가지로 가리고 있는 이 장면을 찍을 때였습니다. 바가지를 들추며 니콜 키드먼이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은 이 놀라는 연기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콜 몰래 톰 크루즈의 주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진짜로 바가지만 달랑 얹은 후 재촬영을 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본 니콜 키드먼의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이어서 터져나오는 웃음. 이 영화에 들어간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조연을 전전하던 니콜 키드먼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것은 곱슬머리를 펴고 나서였습니다. 28살이 되던 1995년이었죠. 이 영화는 소설 원작의 범죄 스릴러 투 다이포입니다. 방송국 앵커로서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이코패스 역할을 맡았죠. 뇌세적인 표정과 더불어 숨막힐 정도의 관능미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배역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맥 라이언에게 캐스팅 제의가 갔었습니다. 하지만 맥 라이언은 캐스팅을 거절했고, 이 소식을 들은 니콜 키드먼은 감독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이 배역을 맡고 싶다고 어필했습니다. 맥 라이언이 받을 예정이었던 출연료의 반도 받지 않겠다며 말이죠. 감독은 처음에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서 어필하는 니콜 키드먼을 보고는 이렇게나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결국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니콜 키드먼의 연기는 극찬을 받았고,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원작 소설에서 그려진 이미지보다 훨씬 더 섹시한 모습으로 나와 원작 이상의 캐릭터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 장면이 많아 특유의 긴 다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니콜 키드먼에게 긴 다리는 콤플렉스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또래들보다 유독 큰 키 때문에 황새다리라고 놀림을 받고 자라기도 했죠. 웬만한 남자 상대역보다도 큰 180cm의 큰 키는 배우 생활 초창기에도 캐스팅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랬던 긴 다리가 이 영화의 캐릭터에는 찰떡이었던 것이죠. 이 영화는 훗날 대스타가 되는 두 배우들의 풋풋한 초창기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훗날 조커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는 호아킨 피닉스는 이 영화 출연 당시 갓 20살을 넘은 시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훗날 맨체스터 바이더시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되는 케이시 애플렉은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신인이었던 이 둘은 이 영화의 연기를 어려워했는데 니콜 키드먼이 자청해 직접 리허설 상대를 내주며 도와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니콜 키드먼은 톰 크루즈와 또 한 편의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 영화는 거장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유작이기도 한 아이즈 와이드 셧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향후 니콜 키드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비행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전 장면이 감독의 거주 국가인 영국에서 촬영되었죠. 이로 인해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 역시 영국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큐브릭 감독은 엄청나게 배우들과 제작진을 몰아세웠는데, 그로 인해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촬영된 영화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400일 연속 촬영이라는 대기록이었죠. 고된 촬영 스케줄에 그만두는 스태프들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고된 촬영 일정은 니콜 키드먼 부부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둘은 권태기 부부를 연기했는데, 사실 이 시기 이 둘의 실제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일단 아이 문제가 이 둘을 힘들게 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톰 크루즈와의 결혼 생활 중 2번이나 유산을 겪었습니다. 침울함에 빠진 그녀는 결국 출산을 포기했고 갓 태어난 2명의 아이를 입양했죠. 마침내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낯선 타국에서 고된 촬영을 소화하며 갑자기 생긴 아이 둘을 케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큐브릭 감독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했는데 촬영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다 보니 니콜 키드먼은 이미 계약을 해놓은 다른 영화까지 동시에 촬영해야 하는 숨 쉴 틈 없는 스케줄에 시달렸죠. 이 영화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하필이면 여기서 맡은 역할도 우울하기 짝이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 니콜 키드먼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이 캐릭터의 모멸감과 아픔이 계속 이입되어 신경쇠약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중간중간 촬영 중단도 잦았다고 합니다. 육아에다가 바쁜 촬영 스케줄까지 시달리다 보니 니콜 키드먼은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그녀는 부부는 꼭 아이 없는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둘만의 저녁 식사 데이트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즈 와이드 샷은 촬영이 시작된 지 3년이 훌쩍 넘은 1999년이 되어서야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1년에 이혼을 확정지었죠. 이혼 신청을 먼저 한 것은 톰 크루즈였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혼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입양했던 자녀들마저 종교를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원하자 니콜 키드먼은 끝없는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확정지은 그날 행복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혼을 확정짓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나 격한 표정으로 나오는 것인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때 인터넷 여기저기서 개그 밈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이혼 후에 당면한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의 커리어였습니다.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니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스타 대우를 받았던 건 자신의 연기력이 아니라 톱스타였던 남편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 자신을 성찰하며 예전 출연작을 찾아봤었는데 도무지 연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니콜 키드먼은 자신감을 잃고 우울함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한 영화의 촬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런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연기를 잘해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내 현실이 이렇게 괴롭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철저하게 몰입되어 살아보는 것이 현실도 도피할 수 있고 연기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서 니콜 키드먼은 한 배역을 맡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몰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연기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였습니다. 190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비운의 여주인공을 연기했죠. 뮤지컬 영화답게 수준급 노래와 춤 실력도 마음껏 뽐냈습니다. 춤을 추고 묘기를 부리는 장면은 꽤나 위험한 촬영이 많았는데 니콜 키드먼은 스턴트도 대다수 직접 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죠.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찍던 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려 5일 동안이나 갈비뼈가 부러진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부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영화 의상으로 착용했던 코르셋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바람에 갈비뼈가 추가로 부러졌고 심지어 높은 힐을 신고 춤을 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속된 부상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영화 촬영 막바지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휠체어에 앉아서 촬영을 했어야 했죠.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이때의 촬영 분량은 니콜 키드먼의 상반신 위주로만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상 투혼을 발휘한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로 명실공히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게 됩니다. 생애 두 번째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영화 또한 높은 평점을 받으며 글로벌 대흥행을 기록했고 이 영화의 OST 중 레이디 마멀레이드라는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랑 루즈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입증한 그녀는 같은 해 디아더스라는 공포영화로 그 활약을 이어갑니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집안에서만 숨어 지내는 두 아이의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니콜 키드먼 특유의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는 항상 겁에 질려있는 이 캐릭터와 안성맞춤이었으며 공포영화 연출에 필수적인 긴장감 넘치는 표정 연기 또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충격적인 결말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무려 제작비의 10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영화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사실은 스페인 영화인데 역대 스페인 영화 중 글로벌 흥행 순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니콜 키드먼의 리즈 시절 미모를 볼 수 있는 대표작으로 거론되고 있죠. 작년에는 리메이크가 확정되어 현 시대에 맞게 각본을 각색해 내년에 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랑 루즈와 디아더스로 연달아 대박 흥행에 성공한 니콜 키드먼은 이혼 후에야 비로소 최정상급 배우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다음 작품은 스릴러 영화계의 거장 데이빗 핀처 감독
감독의 패닝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의 촬영을 끝마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상처가 도졌기 때문이었죠. 무리해서 촬영했던 물랑 루즈 때의 부상이 도져 걸을 수조차 없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촬영 2주 만에 결국 하차하게 되었죠. 조디 포스터가 급하게 대체자로 캐스팅되었는데 배역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캐스팅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급하게 투입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니콜 키드먼의 이미지를 본떠 부러질 것 같이 가냘픈 여인으로 등장해 위태위태한 느낌을 극대화할 예정이었는데 조디 포스터가 투입되자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아 캐릭터 설정과 각본을 크게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설정보다는 훨씬 더 당찬 성격의 주인공이 만들어졌죠. 니콜 키드먼은 급작스럽게 하차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애인 역할로 나왔죠. 이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했습니다. 좁은 장소에서의 긴장감을 잘 살린 웰메이드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았죠. 비록 또 하나의 대표작이 될 수 있었던 흥행작을 놓쳤지만 니콜 키드먼의 전성기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니콜 키드먼은 한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극찬을 받게 됩니다. 메릴 스트립, 줄리안 무어와 함께 뭉친 디 아우스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1920년대, 195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3명의 여인이 서로 얽혀있는 하루 동안의 삶을 그린 독특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니콜 키드먼은 충격적인 분장을 하고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진한 갈색머리 가발에다가 매부리코 분장을 하고 나와 영화를 본 사람 중에는 니콜 키드먼이 나온 줄도 몰랐던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촬영 당시 매일 3시간에 걸쳐 분장을 받았는데 촬영장 밖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편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길거리를 활보하는 자유를 느끼며 행복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죠.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끔찍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캐릭터라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니콜 키드먼은 소설이 원작인 이 작품의 철저한 고증을 위해 원래는 왼손잡이이지만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걸 연습해서 연기했습니다. 캐릭터의 직업이 작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글을 쓰는 장면을 제대로 연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말이죠. 이 영화는 제작비의 4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고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를 통해 생애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호주 출신 여배우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이제 아카데미마저 제패한 니콜 키드먼은 이때부터 쇄도하는 출연 요청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흥행작이 많았던 시대극 쪽에서 많은 러브콜이 밀려들었죠. 그 중에는 주드로와 공동주연을 맡은 콜드 마운틴도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소재의 가슴 시린 로맨스를 잘 버무렸다는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편의 연달은 흥행으로 시대극의 흥행 보증 수표로 거듭난 니콜 키드먼은 이제 현대시대로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녀는 요술쟁이라는 영화는 혹평을 받았고 함께 공동주연을 맡은 윌 페럴과는 그의 최악의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최악의 커플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니콜 키드먼은 다시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흥행에 성공했죠. 중세 느낌이 물씬 풍기는 판타지 영화 황금 나침반에 출연해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었죠. 이 영화의 원작 소설가인 필립 풀먼은 영화화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만약 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폴터 부인 역할로 니콜 키드먼이 적격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영화화가 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처음에는 악역을 맡는 것이 달갑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원작 소설가의 편지 한 통을 받고는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황금 나침반의 흥행을 통해 역시 시대극이야말로 자신에게 맞는 옷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에 그녀는 다시 한번 과거 시대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를 처음 이끌어준 물랑 루즈의 감독 바즈 루어만과 다시 뭉쳐 자신의 고국인 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이 영화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호주 영화 역사상 역대 최고로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데다가 호주 출신으로 할리우드 최정상에 오른 니콜 키드먼과 휴잭맨을 투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고 2시간 4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채우기엔 지루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후 니콜 키드먼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거의 8년 동안을 이렇다 할 흥행작 없이 근근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죠. 이 시기 니콜 키드먼은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스토커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니콜 키드먼이 박찬욱 감독에 대해 크게 놀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앉아서 머리 빗는 장면만 온종일 촬영하길래 도대체 무슨 연출을 하려고 대사도 거의 없는 이 장면을 이렇게 열심히 찍을까 하며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은 시사회가 되어서야 풀렸습니다.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갈대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연출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니콜 키드먼을 가리켜 이미지상 도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너무 소탈한 데다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자신의 임무는 감독을 만족시키는 것이니 나를 악기처럼 사용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어느덧 50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제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가 차츰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6년이 되어서야 흥행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실화 바탕의 감독 영화 라이언이었습니다. 영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한 이야기이죠. 인도의 한 5살짜리 꼬마가 음식을 구하러 기차를 탔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지게 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아이는 결국 고아원을 거쳐 호주로 입양되는데, 여기서 이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 역할이 바로 니콜 키드먼이었죠.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 30살이 된 주인공이 구글어스를 이용해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떠나는 감동 실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의 10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대흥행했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이 영화로 인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죠. 이렇게 라이언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니콜 키드먼은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향해 새로운 장르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이죠. DC 코믹스 원작 아쿠아맨에서 아쿠아맨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독인 제임스 완은 이 역할에 니콜 키드먼을 꼭 캐스팅하고 싶어 했는데, 이를 위해 직접 그린 이 캐릭터의 컨셉 아트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너무 캐스팅하고 싶어 일부러 당신 얼굴을 똑닮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 이 역할을 꼭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죠. 이를 들은 니콜 키드먼은 환하게 웃으며 이런 멋진 의상이라면 죽기 전에 꼭 입어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단번에 캐스팅이 확정되었죠. 아쿠아맨은 해저를 배경으로 한 실사영화답게 엄청난 비주얼 쇼크를 선보였고 글로벌 대흥행에 성공했습니다. DC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달성했죠. 전설로 남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마저 제친 대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의 수많은 영화들 중 역대 흥행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역대 1위는 2011년에 개봉되어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였습니다. DC 유니버스는 아쿠아맨의 개봉 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던 저스티스 리그의 실패로 아무라기 짝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아쿠아맨의 대성공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맨은 여러모로 니콜 키드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화인데, 180cm의 큰 키로 절도 있게 삼지창을 휘두르는 폭풍 액션을 펼치는 데다가 디지털 작업을 통해 젊었을 때의 니콜 키드먼 얼굴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90년대 엘프녀로 불렸던 니콜 키드먼의 위엄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죠. 특히 특유의 곱고 흰 피부가 여신스러운 이 역할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니콜 키드먼은 특유의 흰 피부가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배역에 도전합니다. 바로 산수무장이죠. 느와르 범죄 영화 디스트로이어에서 좀비 같은 몰골을 한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하고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캐릭터였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30대와 50대를 오가는 연기를 펼쳤는데, 커플로 나온 세바스찬 스탠과 1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의 현재 남편은 뉴질랜드 출신 가수 키스 어번입니다. 이 둘은 니콜 키드먼이 톰 크루즈와 이혼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먼저 반한 것은 니콜 키드먼이었습니다. 이날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4개월이 넘게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2006년 니콜 키드먼이 42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에 특이한 계약서를 작성했죠. 과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심하게 겪었던 키스 어번을 위해 결혼 생활 중 마약과 술을 일절하지 않으면 매년 남편에게 7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약서도 남편의 중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중독이 심하게 도져 결국 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이미 몇 년 전 2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남편은 3번째가 되도록 또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절망했었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3개월간의 입원 치료 동안 물심양면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이 진심이 통했던 것인지 남편은 이때의 치료를 계기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술과 마약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 키드먼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장에 관련해서 한 사건이 있었죠. 니콜 키드먼이 집을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이 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간 불임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비롯해 개인적인 감정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키스 어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글을 보며 몰래 바람을 피울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제니퍼 로페즈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뭐라 말하기도 애매해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몰래 일기장을 열어봤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이 사실을 고백했고, 그제서야 이 부부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현재 딸 둘이 있습니다. 올해 한 시상식에는 4인 가족이 함께 집에서 드레스를 차려입고 화상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키스 어버는 2018년에 아내에 대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고 SNS에 꾸준히 커플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